텐데 그 전에 이 사용자 측은 동결이나 삭감을, 근로자 측은 10%대 인상을 요구하면서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이번 결정 이후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는 그 선언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기존의 그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깨버리고 아예 최저임금 정책을 폐기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민들과의 약속을 깨버리는,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을 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임대료 상승에다가 인건비 상승, 그리고 경제는 이제 좀 하강국면에 있는데 지금 점주들은 수익이 계속 낮아져요. 거의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알 수 없지만 3분의 1 이상은 지금 생존권의 위협에 처해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제 추가로 요구할 사항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주유수당이에요. 주유수당이랑 뭐 최저임금 각종 수당이 있는데 그걸 지급할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런 부분을 이제 법적인 그런 불합리한 부분을 손을 봐야 되고. 사실 이 양쪽 모두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노동자들 측에서도 너무 낮다, 임금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사용자 측은 이 정도 인상도 힘들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신재위원 통해서 좀 이번 인상이 부족하다는 의견 들어봤고, 네. 다른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홍기 의원. 네, 일단 아까 신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제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들은 이게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도 사실은 삭감하는 사용자 측에서 냈다가 절충안으로 지금 2.75 정도가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은 사실은 가맹주 업주 협의 대표들이나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획일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는 지금 부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요번에 이게 소득주도 성장을 최저임금의 획일적 상승을 통해서 이제 주도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소득주도 현상의 그 효과는 사실 미비했다. 그리고 결국에 남은 거는 지금 을과 을의 싸움밖에 지금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제 보완책, 그리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차등하는 그러한 어떤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다른 분 의견. 근데 주시죠. 하여튼 뭐 저희들은 뭐 조그마한 변호사 사무실 운영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 최저임금법 영향을 받았는데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게 대기업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뭐 시급 따지는 건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저희 사무실도 이제 해당이 되는데 그 직원을 처음 이게 신입 사원을 뽑았는데 이 문제가 생겨서 따져보니까 여기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의 월급을 당연히 올려줬죠. 그러면 문제는 그 사람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럼 다른 직원들은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느 정도 호봉 차이가 나요. 왜 나는 안 올려주냐. 이랬고 다 같이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신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올려준 거에 대해서 어떤 무슨 뭐 건물주가 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우리가 고스란히 감당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신입사원을 더 채용하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노동자와 저 사용자 간의 투쟁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이게 좀 넉넉하면 근로자들 돈을 많이 주는 게 맞죠. 그러나 감당이 안 되면 또 이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돌아가기 때문에 당신은 손해보고 정의를 위해서 당신이 양보하고 주셔,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떠안게 되면 줄이거나 아니면 딴 데 돌리잖아요. 전가를 시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걸 올려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신재위원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최저임금이 아까 그 정태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저임금을 받는 을들이 가장 공격에 취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있고 뭐 카드 수수료 문제도 있고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나한테 고용된 저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생들의 알바비를 깎는 것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정태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누군가의 임금을 깎아서 어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주고 근데 대신 다른 쪽에
많이 나가는 파이가 많이 나가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월세 문제라던가 뭐 아니면 수수료 이자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더 타겟을 맞추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내수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예를 들면은 실업률이랑 고용률이 같이 올라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이 고용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네. 왜 그런 것이냐?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그 동안에는 난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 저만큼 벌자고 내가 무슨 일을 해 했었던 분들이 내가 이제 경제 활동을 해야겠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높아진 최저임금을 위해서 경제 활동에 참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글쎄요, 그때에 그건 있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그건 고용률이 올라간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잘못하신 거 아닌가? 아니요, 통계가 나오긴 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최저임금이 올라와서 고용이 늘었다는 건 전혀 다른 통계더라고. 네. 다른 얘기가 됐어요.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좀 다르시겠지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렇습니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제- 노동 현장에 참여하시는 인구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 생산성이 증가될 수 글쎄요, 그건 있다라는 뭐 장점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이 문제는 뭐 워낙 좀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이 서로 입장이 워낙 갈리는 문제이다 보니 또 이 자리에서도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은 의원 마지막으로 좀 예, 들어보죠. 저는 편의점 점주가 1층에 있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이 네. 사실상 샌드위치라고 본인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개인 사업자지만 사실 프랜차이즈 모기업에서 이제 물건을 조달받아야 되고 또 고용을 누군가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의무만 있는 거예요. 물건을 받아서 팔 의무와 누군가를 고용해야 될 의무만 있지 자기들의 권리가 없다. 이런 것들을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이 문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